심리 방역 수칙 네 번째는요, 사건 해석의 수칙입니다. 자, 사건 해석이다. 여러분 좀 생소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저는 이것을 여기서 해석이라고 했는데요.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매우 객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생각은 분명히 착각입니다. 사람들은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요, 자신만의 틀로 사건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경험하더라도 전혀 다르게 반응하고 행동하죠. 코로나 블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사건들을, 특별히 실패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하냐, 이게 중요한데요. 제대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선글라스가 있죠? 내가 붉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대체로 붉게 보입니다. 파란색 선글라스를 보고 세상을 보면요, 세상은 보통 파랗게 보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어떠한 관점으로 나에게 닥친 일을 해석하느냐는 전혀 그 사건을 다르게 보이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자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해석을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는 거는요, 부정적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일이 생겼다,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럼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부정적인 일을 겪으면은요, 이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굉장히 좀 다릅니다. 자, 부정적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자, 이 부정적 사건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면요, 이 일이 벌어진 건 나 때문이야. 여기서 나 때문이야 라는 거는요, 내가 뭘 잘못했지?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내가 스스로를 잘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건강한 반성이 아니라, 내가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못했지?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이런 일을 당해뒀어. 온갖 비난과 자책을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후회하시는 일 있죠? 여러분이 과거에 후회하시는 일을 지금 생각하면 매우 후회스럽지만, 여러분 막상 여러분 앞에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다.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실 겁니까? 제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사람들은 선생님, 저는 당연히 다르게 선택하죠. 제가 그때 그런 선택을 해서 이렇게 힘들어졌는데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해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꾸합니다. 당신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면 그때 선택이 지금 이렇게 힘든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도 모르게 된다. 당신은 어떻게 선택할 거냐? 어쩌면 그 당시에는 그게 최선일 수 있지 않았냐? 그럼 사람들은 내가 선택한 일의 결과가 안 좋게 될 거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자기는 똑같이 또 그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맞다. 당신뿐 아니라 우리 누구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당신이 마치 과거로 돌아가면 다르게 선택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왜 이랬지? 내가 왜 그때 그랬지? 라고 통제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사실은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본인을 자책하고 비난한다면 문제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다. 나 때문이야. 내가 그런 선택을 해서 그래. 이렇게 여러분 자책할 때, 그럼 여러분 지금 앞에 놓인 선택은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혹시 이 선택을 하면 이게 어떻게 될까? 그렇다고 이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될까?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정적인 일을 겪었을 때 자책을 하면서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은요, 새로운 도전 앞에서 주춤하게 됩니다. 새로운 도전을 잘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부정적인 해석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떤 분들은요, 부정적인 사건을 만났을 때 나는 아마 앞으로도 실패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겪은 실패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그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일종의 착각입니다. 이거는 부정적인 해석인 거죠. 그리고 또 내가 A라는 영역에서 실패했다면, 그게 학교의 공부건 혹은 직장에서의 일이건, 이걸 실패했다면 어떤 분들은요,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친구 관계는 잘하겠어? 내가 연애는 잘하겠어? 그래서 자신이 실패한 이 경험을 다른 영역에도 확산시켜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영역에서도 같은 결과, 실패하는 결과를 가지게 될 거라고 착각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부정적 사건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라고 싶냐? 여러분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하셨더라도요, 현실적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해석이 현실적인 해석입니까? 부정적인 사건의 원인을 온전히 나에서 찾아서 나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선생님 그거는 책임을 회피하라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저는 책임을 회피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책임져야 될 일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겠지만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었다는 것도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그렇게 선택했을 때 나는 이 일이 이렇게 꼬일 줄은 몰랐던 거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게 맞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들을 다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지금 선택이 나중에 어떻게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이게 가장 현실적인 해석이죠. 자, 두 번째로 앞으로는 다를 수 있어. 내가 지금은 실패했지만 앞으로는 다를 수 있어 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해석입니다. 과거와 미래는 다를 수 있으니까요. 물론 여러분 과거에 실패했지만 나는 앞으로는 성공할 거야. 이것도 여러분 너무 현실적이진 않아요. 내가 지금 실패했지만 미래는 성공할 수도 있지만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라는 것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를 수 있어 라고 받아들이자는 거고요. 또 내가 이 일에선 실패했지만 다른 일은 다를 수 있어. 내가 이 일은 실패했지만 다른 일은 성공할 거야. 이것도 역시 비현실적이에요. 가장 현실적인 해석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해석은요. 나는 지금 실패했지, 앞으로도 실패할 거야. 이 일도 실패했지, 다른 일도 실패할 거야. 실패의 원인은 나야. 자책하면서. 그럼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사건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부정적인 사건을 현실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긍정적인 사건은 사람들이 보통 기분 좋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사건에 있어서 두 가지 해석은 다른 말로 비관주의, 낙관주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처음 말씀드렸던 부정적인 사건의 부정적인 해석은요. 비관주의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힘들고 악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곡된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뒤에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거 부정적인 사건을 현실적으로 해석하는 거는요. 심리학자들이 낙관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낙관주의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굉장히 좀 오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낙관주의, 현실적 낙관주의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자, 낙관주의와 비관주의자들을 연구한 결과들을 제가 간단하게 써놨는데요. 낙관주의자들은요, 비관주의자보다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비관주의자들은 과거의 실패가 앞으로도 계속될 거고 다른 영역에서도 될 거고 내가 실패의 원인이기 때문에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낙관주의자들은 현실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었고 미래에는 다를 수 있고 다른 일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더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결국에는 도전하는 사람과 도전하지 않는 사람 누가 성공하겠습니까? 도전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낙관주의자들은요, 비관주의자들보다 학업 성적도 좋고요. 그리고 더 오래 산다고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비관주의자와 경쟁하고 시합했을 때 이길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관주의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낙관주의적으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 저는 낙관주의라는 말이 전 싫어요. 낙관주의에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싫어하는 낙관주의는 비현실적인 낙관주의이기 때문에 낙관주의를 싫어하는 겁니다. 자, 그럼 비현실적인 낙관주의는 뭘까요? 근거 없이 나는 무조건 성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막무가내로 도전을 하고 막 주변 사람들 돈 끌어다가 막 갑자기 사업에 투자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낙관주의는 비현실적인 낙관주의고요. 그리고 내가 왕년엔 말이야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하면서 내가 앞으로 뭐 하면은 잘할 수 있는데 지금은 때가 아니야. 과거의 성공에 머무르면서 아무런 도전도 하지 않는 그런 착각을
비현실적 낙관주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낙관주의는요, 그런 비현실적 낙관주의가 아니라 현실적인 낙관주의입니다. 무조건 성공할 거야가 아니라 내가 지금은 실패했지만 앞으로는 다를 수 있어. 이 일은 실패했지만 다른 일은 다를 수 있어. 나는 최선을 다했어. 모든 걸 내가 통제할 수 없잖아. 어쩔 수 없었어 라고 받아들이고 새로운 도전에 당당히 맞서는 낙관주의가 바로 현실적 낙관주의고, 여러분이 거부감을 갖고 있는 낙관주의는 비현실적 낙관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세요. 선생님, 그러면 낙관주의는 뭐 이렇게 좋고 비관주의는 다 안 좋은 건가요? 아니에요. 심리학자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경우들을 발견해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그런 생각도 있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방어적 비관주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일에 도전하기 전에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다른데 이제 강의를 의뢰를 받아서 가거나 제가 책을 쓸 때에도 사실 저도 당연히 잘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좋은 결과를 내고 싶을 때가 있죠. 하지만 그 압박감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럼 그 압박감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게 되거나 오히려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드러내는데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저는 이 방어적 비관주의를 사용해요. 아니 내가 망해도 뭐 강의 가면 거기서 어쨌든 강의비도 주시고, 내가 뭐 망해도 책 쓰면 내가 처음에 받았던 선인세 있으니까 인세에 받은 거 내가 그거 버는 거고, 내가 아무리 뭐 망해도 뭐 안 하는 것보단 낫지 않겠니? 라고 스스로 설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좀 한번 해보자. 최악을 생각했는데 최악이 괜찮다면요, 다른 모든 상황은 오케이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방어적 비관주의입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 가운데서 우리는 항상 실패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패의 경험을 하셨을 때 여러분이 그 경험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시느냐 아니면 현실적으로 해석하시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사건을 해석하시느냐가 여러분이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도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작업이 될 수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부정적인 사건을 겪으셨을 때 현실적으로 대처하시고 해석하시기 바랍니다.